옆집은 주말마다 자식들이 온다는데 우리 집 초인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적막한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문득 가슴 한편이 시려오는 감정.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분주한 발소리가 담장을 넘어와 내 집의 고요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때 이것은 더 이상 외로운 한두 사람만의 푸념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족 풍경이 소리 없는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님 가구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비율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면 나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설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옆집의 초인종 소리가 불어온 이 감정은 이제 대한민국 중장년층이 마주한 너무나 보편적인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 매달 300만 원이라는 넉넉한 용돈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더 깊은 비참함을 느꼈다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공허함을 희망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살의 김성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을 키웠고 그 아들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 보상처럼 매달 통장에는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평온한 노후입니다. 그의 하루는 종종 켜져 있는 텔레비전과 창밖을 번갈아 보는 것으로 채워졌고 널찍한 아파트의 침묵은 해가 갈수록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급하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동안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상상하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끝내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119를 불러 겨우 응급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온 것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담긴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빠서 못 받았어요. 병원비 보내드렸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 순간 자신이 성공한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매달 관리해야 할 고정 지출 항목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은 아들의 사랑이 아니라 아들의 바쁨에 대한 면죄부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김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한 노인복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65세 이상 응답자의 62%, 10명 중 6명 이상이 자녀의 경제적 지원보다 정서적 교류, 즉 따뜻한 전화 한 통, 한 번의 방문을 더 간절히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돈은 병원비를 내주고 좋은 음식을 사 먹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한밤중의 불안과 외로움을 달래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했던 것은 그 돈이 상징하는 나는 당신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랑의 증표, 잊히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의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드는 걸까요? 단순히 바쁘다는 핑계만으로는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젊은 세대의 10명 중 9명이 부모님 세대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여서 절반 이상이 자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오면서 걱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달라져 버린 탓입니다. 부모가 걱정되어 건네는 밥은 먹었니? 언제쯤 얼굴 한번 비출 거니? 라는 전화 한 통이 일상에 지친 자녀에게는 부담이나 잔소리로 들리는 순간들이 쌓여 어느덧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울리지 않는 초인종 앞에서 서성이는 우리의 아픈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너무나 내 이야기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노년 심리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퇴한 60대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1위는 경제적 빈곤이나 건강 악화가 아닌 바로 자식과의 거리감이라고 말입니다. 머리로는 자녀의 독립을 이해하고 응원하지만 가슴으로는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려 85년간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추적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결론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바로 따뜻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독과 단절은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고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뇌 기능의 쇠퇴를 앞당기는 무서운 독소라고 경고합니다. 울리지 않는 초인종은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림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자는 일종의 정서적 독립선언입니다. 자녀의 방문과 전화에만 의존하며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삶에서 벗어나 내 행복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직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문제 제시에만 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빌리지 라고 불리는 지역사회 기반의 주민 조직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간단합니다. 은퇴한 노인들이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자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이 병원에 갈 때 스스럼 없이 차를 태워주고 내가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을 젊은이에게 가르쳐주며 보람을 느낍니다. 함께 모여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우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핵심은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 라는 소속감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능동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아프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마버린 상처는 용기를 내어 터뜨려야만 깨끗한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노년의 행복 전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녀에게 향해 있던 무거운 기대를 조금은 거두고 그 시선을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새로운 이웃에게로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걸음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들러 어떤 강좌가 있는지 기웃거려 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평생 배워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악기를 배우고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며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을 열고 나아가려는 그 작은 용기입니다. 내 삶의 즐거움을 만들어줄 새로운 초인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